네, 계속해서 업종별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환율 네.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지금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뭐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레인지를 얼마나 열어둬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예. 환율이 원화가 이제 강세가 아닌 약세로 전환이 돼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간다라고 네. 하면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자율은 높은 나라로 돈이 흘러가고 환율도 계속 달러 강세로 갈 거고 사실 달러 강세가 갔을 때 가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죠. 수입 네. 물가를 분명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조가 바뀌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라는 세 개의 주체를 봤을 때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외국인들은 사지 않겠죠. 그리고 개인들도 코로나 때와 좀 달라지게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기관은 어떠냐? 아시겠지만 연기금도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예전과 같은 액티브 롱펀드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이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반등, 제가 이전 시간에도 좀 반등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바닥에서 올라서 무릎 정도까지만 오르는 반등밖에 안 나온다. 그거를 누구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피보나치 수열에서 23.6%를 되돌렸다. 100을 빠졌을 때 23.6을 되돌린 거라고 하는데 딱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21선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저항이 되고 있고 네. 한국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도를 노린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가 확실히 강세에서 약세 전환이 된다던가 시장에 이제 물가와 관련된 확실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노려야 될 것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올라가면 양봉이 2번, 3번 혹은 이평선 기준에서 21선, 60일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익을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미세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다시 기다리셨다가 발목까지 주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즉 음봉이 2-3번 누적이 되면 다시 매수를 하는 형태의 종목 구분 없이 섹터 구분 없이 그런 형태의 매매법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기대 수익률을 짧게 잡고 네, 가야 네.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코로나19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진단 키트라든지 또 네. 바이오 쪽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 종목들은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늦은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어떤 의견이세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내일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진단 이슈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도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일부에서는 사실 자가에서 검사하고 이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 7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고 한국도 네. 5월 11일 이후에 최고치를 갱신했죠. 3.7만 명 수준이고 중국도 이제 상하이에서 다시 PC 검사가 의무화된다라고 하는데 글로벌하게 7, 8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런 테마들이 제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란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형성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또 길게 보면 7월 마지막 주 FOMC 회의라 이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그러면 최대로 보게 되면 7월 말까지도 또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감안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친다라 그러면 약세 흐름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도 짧게 트레이딩 네,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볼 텐데 오늘 기사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참 인상 깊은 기사 제목이 네. 울다가 뺨 맞은 화장품주.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네, 것도 네, 네. 아니고 울고 맞습니다. 있는데 또 뺨을 맞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재확산도 화장품주에는 더욱더 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52주 최저가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화장품주 정말 살아날 길이 없는 걸지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을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죽었다가 잠깐 뛰는 정도의 예. 느낌이죠.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도 사실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고 그러면 중국 내에서 코로나 극복했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이 좋아질 수 있냐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요. 첫 번째는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한국의 회사들을 대체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한국 화장품이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행 부분에서 사실 국내 화장품들이 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네. 면세점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여행이 확산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코로나 그럴 것 극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 명확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캣 바운스 정도의 반등 이외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현재 지점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매수하는 게 유효할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퀘스천 마크를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같은 중국 소비주 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좋아졌을 때 확실히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건 네. 명확한 브랜드,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F&F 같은 회사가 명확하게 브랜드를 통해서 5, 6월 사실 코로나가 확대됐을 때도 4, 5월 확대됐을 때도 그 입점 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F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F도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네. 상황인데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조정을 12만 원 초반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10만 원 초반, 네, 지금 네. 13만 원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예. 오히려 낙폭과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에 대한 부분이 3분기 이익 가시성이 월등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실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네.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3분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 또 오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가 특히나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종목이 시장에서 반짝하다가 지금은 또 꺾이고 네. 오늘은 뭐 유럽 가스관 중단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오르긴 하는데 애매하죠. 오름폭이 크진 않아요. 네, 네. 네. 그 테마는 사실은 항상 순환이 되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진단이 테마가 됐었고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태양광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체 에너지에서 그런 쪽들이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유가가 100% 일시적으로 이탈을 지난주 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대체 에너지도 약간은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기존에 좋았던 부분에서.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게 한다라도 이미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네.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트레이딩 이상의 의미는 주기가 어렵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계속 대체 에너지는 글로벌하게 에너지 자급화의 때에서 부분 때문에 푸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가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랐다 최근 빠진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61선, 121선 정도가 이제 중장기 이평선인데 지금 뭐 종목들 좀 보고 왔을 때 태양광을 기준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 정도에서 분할 매수 정도는 유효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이 강하게 바닥을 나와도 사실은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박스권으로 갈 때는 이제 진단 섹터의 테마가 줄면 다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 면밀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풍력, 태양광 중에서 태양광을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실적적인 가시성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명확하게 투자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 흐름에서 다시 한번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전략까지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